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플랫폼 사업 모델, 디지털 생태계로 미국의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그런 디지털 생태계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나와요. 자, 세 번째 명제. 그렇다면 디지털 생태계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명을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농업사회 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살던 인간형하고 20세기 인간형이 다르잖아요. 정치 경제 실체도 다르잖아요. 국가들 관계도 다르잖아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생태계가 진화하려면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인간형이 필요한 거예요. 농업사회는 농업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 거고요. 산업사회는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산업사회의 세계관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회 질서도 왜? 우리가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었잖아요. 예? 왕정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족정 체제. 근데 산업사회는 민주주의 체제였었잖아요. 그럼 디지털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 운영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하고 자유로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거잖아요. 근데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익공유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곳에서는요. 남녀노소 차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긴 다 평등한 곳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위에 있을 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 당하죠.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야.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연결이 되잖아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일반 오프라인처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남자니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예? 모두가 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그래서요? 앞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모두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상대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안 해보세요. 누가 상대를 해요? 누가 관계를 맺습니까? 누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국가 관계도 변화가 됩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팬데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한 화두를 던졌죠. 모두의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팬데믹이라는 것이 가면서 어떤 걸 우리한테 던져줬습니까요? 지금 팬데믹에 대처하는 게 인류 세계가 선진국가들이 20세기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오래 가는 거예요. 팬데믹이 이게 지금 던지는 건 뭐예요? 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안전할 때 세계 모두가 다 안전해지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서 자기들만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는 이 백신 주사 맞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안 끝나잖아요. 지금 부스터샷 4차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3차 지금 진행 중인데 4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는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끝냅니다. 예? 부스터샷 몇 차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돼가지고는요. 오히려 또 새로운 게 또 어디서 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번지는 거는 순식간이고. 그렇죠? 어느 하나라도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면은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예요? 파트너십 관계죠. 파트너십 관계. 올 초에 그러니까 올 5월 달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파트너십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제가요? 파트너의 어원이라는 게 상대가 그러니까는 생존해야지 나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모두를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거, 불경에서 말한 거, 예? 수훈 선생이 얘기한 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는요. 이게 문화와 문명의 변화죠. 산업사회들은 뭡니까요? 유계 질서가 있는 사회야. 농업사회도 유계 질서가 있는 사회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특권층의 생명이, 그러니까 수명이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권층의 수명이 다 했다고 하는 게. 지금 시대 부적응자들이야, 그들은요. 시대 부적응자들인 거야. 시대의 변화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생태계의 문화와 문명의 조건이에요. 그게 디지털 생태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안 키우면요, 적응 못 합니다. 네? 적응 못 해요. 시대 부적응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런 가치관, 세계관, 20세기에 살았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면은요, 그 자녀는 적응 못 합니다.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자녀들을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지만은. 저는 교육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요. 우리가 지금 미래차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지금 모두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미래차 생태계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대충 눈에만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봐보세요. 어떤 게 있는가. 미래차라는 것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 예를 들어서 OS 기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죠. 그러니까요. 모바일 폰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OS가 있듯이, PC에 사용하는 OS가 있고 다 있듯이 그러니까요. 자동차 OS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고, 2차 전지, 반도체, 5G 이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거를 다 완벽하게 구축한 나라는 없지요, 지금요. 제대로요. 근데 요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필요한 건 뭐냐? 미래차 생태계에 필요한 건 바로 뭐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플랫폼을 만든다는 얘기는 디지털에 사람들을 다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시키는 목적은 뭐냐? 연결시켜가지고 가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함께요. 가치의 공동창조입니다. 그 솔루션을 만들어낼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만들고, 왼쪽 부분에 관련된 기술만 가지고 지금 실험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실험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엄청 확보하고, 엄청난 규모의 플랫폼을 만들어도, 새로운 솔루션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플랫폼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확장돼 가야 되는데 확장 가려면 새로운 플랫폼이 자꾸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플랫폼을 못 만들고 있잖아. 구글이나 애플조차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솔루션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공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의 시대를 빨리 쫓아갈 수 있고 주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국가의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플랫폼 문화의 DNA를 가진 나라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요. 그러면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문명에 필요로 하는 문화라는 건 뭐냐? 앞에서 쭉 얘기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밑에 보게 되면 이타 자리라고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타 자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타인, 상대를 이롭게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앱을 만든 게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자리 방식이에요. 상대방한테, 아이디어 있는 사람한테, 너 여기 와서 그러니까는 돈 벌지 않을래? 네 아이디어를. 그래서 네가 7 먹고, 내가 3 먹고, 상대방한테 돈 벌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내가 돈을 벌 기회를 만든 거죠. 2타 자리형입니다. 2타 자리. 이 2타 자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홍익 문화가 바로 이 2타 자리 문화예요. 홍익이라는 게 뭐예요?
예? 홍익이라는 게 뭡니까요? 더불어 이익을,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을 가는 거잖아요. 모두의 이익을. 그렇죠? 홍익이라는 게.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DNA예요. 다행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생태계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적합한 DNA를 갖고 있어요. DNA를.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의 저는 강점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인데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우리나라의 문화를요. 미국의 한 여성학자가 눈치 문화라고 이렇게. 일본은 수치 문화. 중국은 무치 문화. 염치도 없다 이거죠. 일본은 수치 문화.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 한국은 눈치 문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눈치 문화라는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던 거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눈치만 보고 자,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라는 건 뭐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눈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게 없어지고 눈치 문화의 긍정적인 부분, 눈치 문화는 뭡니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눈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게 민주화가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민주화되면서요. 예? 그러니까 소위 자율성이 자기의 개성을 그러니까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특성입니다. 이게 바로 K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지금 이게 기반인 겁니다. K문화요. 지금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 이런 그 드라마라든가 콘텐츠들이 세계에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는 이유가 뭡니까요?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는 게 뭐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눈치 문화, 거기다 민주주의로 우리가 축적한 자율성, 거기다 디지털 기술, 굉장히 신속하게 가는 거. 그렇죠? 디지털 제품으로, 디지털 재화로요. 이 콘텐츠라는 건 다 디지털 재화잖아요. 예? 이 디지털 재화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바로 뭡니까? 눈치 문화의 특성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이 민주주의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숙된 거죠. 이 K문화가 최근에 세계로도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를 만드는 촛불 시민들을 제가 존경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촛불혁명으로 태동한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1기 촛불 정부다 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한다면 2기 촛불 정부가 될 거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촛불혁명을 통해서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요? 나라다운 나라. 그 다음에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헌법상에 있는 주인만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나라.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이제 뭡니까? 대내적으로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를 만드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정도의 기반인 거예요. 이 정도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경제를 플랫폼화 시키는데 미국의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그러니까는 후발주자로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지금 산업 재편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그러니까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새로운 산업들을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1차, 2차, 3차 산업은 무슨 산업인지 다 아시죠? 1차 산업은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은 제조업과 광업, 3차 산업은 서비스, 4차 산업은 뭐예요? 정보산업들 이런 것들, 정보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고 5차 산업은 뭐예요? 오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산업들을 1차부터 5차 산업을 다양하게 결합시킬 때 몇 가지가까지 나올 수 있느냐? 15차 산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체계를 굉장히 다양화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
20세기 유산이 바로 뭐예요? 전통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다가 21세기 칼라를 입혀야 되는데 21세기 칼라는 바로 뭐냐? 21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이 뭐예요? 문화산업이잖아요. 문화 칼라를 입혀라 이거예요. 문화 칼라를 입혀라 이거예요. 예? 그게 우리 실제로 보게 되면 오징어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제품 수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다 플랫폼화 시키자 이거예요. 이왕이면은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즉 블록체인형 플랫폼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역사가 유구한 나라잖아요. 5,000년 역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 무형 지식 자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팽창돼 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요. 대한민국의 무형 지식 자산을 다 NFT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다 플랫폼화 시키고 그러면은 지역사회가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청년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에 꿈을 그러니까는 가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지역사회를 플랫폼화하고 지역경제를 플랫폼화하고 하는 이거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거기다 문화를 입히는 거 전통적인 산업보다 문화를 입히는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청사진인 겁니다. 지방소멸, 청년 일거리, 산업재편을 이게 동전의 앞뒷면으로 얽혀 있는 걸 같이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청사진이 없으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곡선을 우상향으로 바꾸는 거 이거 어떻게 뭐 이건 구호에 불과한 거죠.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뒤처진 경제의 플랫폼화를 우리는 그러니까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소위 미국은 뭡니까? 승자 독식 구조. 승자 독식 구조예요. 독점형 그러니까 플랫폼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뛰어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뭡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가 지금 자금, 기술은 풍부해요. 자금 풍부하잖아요, 지금. 예? 이 풍부한 자금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게 그 갈대를 못 쳤다 보니까는 부동산 주식으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이 하드웨어 기술은 우리는 지금 세계 그러니까는 선두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죠.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가 부족한 거를 이재명 정부의 과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 이타 자리의 세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이타 자리의 세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홍익문화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홍익문화라는 강점을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협력과 자율성을 기반을 둔 그런 K민주주의라는 것이고요. 그게 K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요? 교육이 너무 후졌어요. 그래서 교육대전환위원회가 내일 뜹니다. 이재명 캠프에 교육대전환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떤 걸 지금 주창하고 있냐면요. 프로젝트형 훈련과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이런 게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프로젝트형이라는 건 뭡니까? 학생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은 스스로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연습들을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게 프로젝트형 교육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금은 지식 암기형 이런 데서 지금 아이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껴요.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본인이 그것이 그러니까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좋아하는 것이 돼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대전환위원회가 내일 출범을 할 겁니다. 교육대전환위원회가요. 줌으로 물론 출범을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위원장으로 갔다가 제가 사임을 한 기본사회위원회가 이미 썼죠. 그게 바로 뭡니까요?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이거죠. 청년들을 꿈을 꾸게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이건 아예 진짜 기본인 거고요. 주택을 주거라는 것은요.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이라는 것이 제공을 해줘야지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회, 홍익문화, 협력과 자율성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5.18 민주화부터 이 촛불혁명까지 일으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거고 거기에 그와 따라서 K문화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대외적인 그러니까 업적, 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 기반 위에다가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부분들 교육 대전환과 새로운 사회개혁 이거를 2기 촛불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하게 되면은 디지털 생태계를 향한 원대한 꿈이 그러니까는 원대한 꿈을 이제 우리는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회개혁과 새로운 기본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재정의 민주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것들이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민에게 심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너무 없잖아요. 오늘 한 얘기를 한번 봐보세요. 전북대에서 한 얘기를 봐보세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분은 더군다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노동시간 뭐 120시간 이런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러니까는 최저임금도 그러니까는 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한 분은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한 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있고 예?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다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잘 이해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백은 TV에서 이렇게 강의로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의 진화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이타자리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시대에는요. 개인들이 그리고 호혜주의 세계관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자율성과 협력이 강조가 되고 국제관계에서는 그러니까는 서로가 함께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대한 대전환에 놓여 있다. 문화와 문명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전환적 공정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전환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교육 대전환, 사회 대전환, 경제 대전환을 얘기하는 게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지금 그러니까는 문화와 문명으로 지금 그러니까 바뀌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적어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한 통찰과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나온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사회위원회에 있으면 너무 제 활동 공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추구하는 세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로의 우리가 전환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많은 유산도 있지만, 좋은 유산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그래도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뭘 우리가 바꾸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이 대한민국의 공동체 운명을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그러니까 운명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세대들입니다. 예? 21세기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혀 다른 세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 세대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역사적인 의무이고 시대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국정에 대한 하나의 꿈을, 국정에 대한 목표, 청사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건 너무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러니까 열릴 수 있겠는지,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거의요. 예? 대한민국이 21세기에는 진짜 새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선진국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문명과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문명과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사에서 산업문명, 농업문명에서 산업문명으로 바뀌듯이 지금 새로운 문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환되고 있는 거. 그래서 대전환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팬데믹이 있고 나서 경험하면서 BC,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세상은 AC,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과 전혀 다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를 것이다. 이전의 세상과. 지금 그 차이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겁니다.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이 남은 과제를 지금 일본은 이걸 못한 거예요. 중국은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좀 빠꾸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플랫폼 기업들 지금 때려잡겠다는 거고 억제하겠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만들자는 거고요. 일본은 이걸 못해가지고 30년 정치하고 있는 거고요. 왜? 정치가 실패한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모두가 언론사가 되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그런 글을 올렸더구만요. 일방적으로 띄워준 언론의 책임도 있다. 특정 후보를. 윤석열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국힘당 국회의원조차도 언론이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를, 일방적으로 편을 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국민이 나서야죠. 국민이 나서야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문제라면 우리 국민들은 슈퍼맨이 됩니다. 일본과 싸울 때도 슈퍼맨이 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자녀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슈퍼맨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촛불 시민들 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꽤 지났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일단 오늘 강연은 마치고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뉴스공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뉴스공장 2부 첫 순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또 내가기 전에 또 조깅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